사다리 건너서 이어진 얘기. 아니 그런 게 꽤 많죠. 자, 한 등씩 봅시다. 한 등씩. 한 등식이 좀 중요한 내용이야. 네. 일단 너희들 등식을 보시면 등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지. 뭐 있지? 방정식. 그다음에 얘는 하나는 항정식이야. 네, 뭘 방정식이라고 부르냐? 이제 x 값에 따라서 그렇지. 참고지식 바뀌어요. 이걸 방정식 이렇게 하고 항등식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선택하는 식. 그러니까 항등식이 이거 생각하면 좋아. 전개. 가장 큰 예가 이제 전개 과정에 쓰는 전개하시면 너희들이 벌써 등호를 쓰잖아. 그게 항등식이에요. 알겠네? 이해됐죠? 그래서 뭐 항등식 우리가 나오는데 방정식은 x 값에 따라서 어때? 참과 거짓이 바뀌어. 참과 거짓이 바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x의 제곱이 이꼴 1이라고 했었을 때 x에 딱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참이잖아. 그지? 그렇지만 0을 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지. 참과 거짓이 바뀌는 식이고 참을 찾는 걸 뭐라고 한다? 해를 찾는다. 해를 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항등식 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걸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식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방정식은 진짜 방정식이라고 한대. 그냥 친절하게 나온다. 알겠어? 방정식이란 말이 안 나오고 항등식이 되려면 그놈의 어때? 풀수적인 표현들이 많이 따라오게 돼 있어. 뭐 k 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모든 뭐 실수, 뭐 x 이런 식으로 쓰이고 모든 실수, 모든 실수랑 같은 개념 뭐 있지? 같은 용어. 이민희의 실수. 임의가 뭐냐면 마음대로거든. 내가 마음대로 뭘 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임의가 다 모든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x 값에 뭐 관계없이 뭐 이런 말이 붙으면 뭐가 될 수 있다? 항등식이 될 수 있다. 뜻이야. 알겠지? 이건 뭐 표현에 따라서 너희들이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알겠나? 그래서 항등식은 뭐였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뭐 비교를 해보자면 부등식 중에서도 부등식도 두 개로 나뉘거든. 부등식도 이런 식으로 써요. 조건 부등식, 절대 부등식. 이것도 순서대로 위에 있는 조건 부등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정식과 비슷한 거. 밑에 있는 절대 부등식이 뭐가 되는 거야? 항등식과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부등식 중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항등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은 항등식은 어떻게 풀 것이냐에 관한 얘기겠지. 항등식은 어떻게 푼다? 항등식에 몇 가지 방법을 쓰게 되어 있어?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수치대입. 두 번째, 계수. 비교법. 대답주네. 알면서 왜 아무 얘기도 안 해. 알겠어? 그래서 수치 대입법은 어때?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항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계수 비교법은 양쪽 식이 같다라고 했었을 때 계수를 비교해서 넣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거잖아. 뭐 ax 플러스 b 홀 제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제 얘가 어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 0이라는 게 0x 플러스 0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a는 몇이 되고 a는 0이 되고 b는 0이 된다 라고 보는 게 뭐가 되는 거고 얘가 개수 비교법. 알겠어? 이게 개수 비교법. 그 다음 밑에 하나만 더 써볼게. 그 수치대 입각도 가능했죠. x에다 몇을 집어넣어? x에다 0을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돼? 0 플러스 b가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b가 몇이 되는 거고 b가 0이 되는 거고 b가 0이면 모든 x 값에 대해서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a 값도 몇이 되는 거겠어? a 값도 0이 되는 거죠. 이것도 어때? 곱셈으로 풀면 수치대 위에 있는 거로 개수 비교하면 개수 비교법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쓰는 게 더 편한지는 문제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느낌이 오게 돼 있어. 알겠죠?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 조립제법 중에서 이점계수 구하게 돼 있고 자 조립제법 볼게요. 조립제법 아까도 봤으니까 간단히만 볼 텐데 조립제법 중에서 연조립제법 하나 더 볼게요. 연조립제법 이렇게 돼 있는데 별건 아니고 너희 연속으로 조립제법 하는 거 본 적 있지? 그래서 x의 3세 E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그냥 진짜로 그냥 1, 2, 3, 4라고 썼어? 되겠지? 얘를 내가 뭐로 X 플러스 2에 이거죠 X 플러스 2의 3수 원래 여기서부터 미지수 붙는데 여기 A는 무조건 1일 거 아니야 그냥 안 쓸게 알겠어? 2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C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D 이런 거 풀어봤을 텐데 이거 해본 적 있지?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 실제로 너희들 어떻게 푼다? 연결입제법으로 풀게 돼 있단 말이지 어떻게 푼다? 한번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이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4 이렇게 1을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몇이 돼? 0 이렇게 되겠지 0 하면 이거 얼마야? 3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b 값이 얼마밖에 돼 있어? 마이너스 2가 돼 있어 그지? 근데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값이 뭐로 묶느냐 x 플러스 2로 묶으면 얘가 얼마 남고 x 플러스 2의 제곱이 남고 얘는 뭐야? 2 곱하기 x 플러스 2가 남고 얘는 뭐가 남고 c가 남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나머지 d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겠죠 맞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얼마 나오는데? x의 제곱 플러스 3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x의 제곱 플러스 3이 자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몫이 된 거잖아 알겠어? 얘가 몫이잖아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인데? 얘인데 x의 제곱 플러스 3인데 걔를 또 뭐로 묶으면 x 플러스 2로 묶으면 x 플러스 2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로 나눴다?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로 4로 그 다음에 7로 되겠죠 그래서 c가 몇일 거다? 7일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 x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 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의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얘가 뭐가 될 거야? 얘가 D가 될 거야. 얘가 C가 될 거야. 얘가 B가 될 거야. 근데 요 시까지도 좀 알아두세요.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어떻게 처음 애들이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 그냥 이것만 막 연습하는 거야. 이걸 모르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알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 알겠니? 어려운 내용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식을 써야 돼? 여기 요식을 써야 돼, 이렇게. 알겠어? 글씨이 여기 있지? 메시지 여기 있어. 이렇게 듣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야. 근데 이거는 쉽게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푸는 거고, 좀 어렵게 나오면 좀 귀찮아요. 어떤 거 들어가네?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지금 개수가 1이지. 그러니까 조집제법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야? 1이 아니라 어떤 숫자 들어갔을 때? 다른 숫자가 들어갔을 때가 거지 같아. 알겠어? 이거 먼저 풀자. 잠깐만. 이걸 먼저 합시다. 몇 페이지에 있냐면 문제가 25번하고 26번이거든. 26번 한번 풀어봅시다. 25번하고 26번. 25번부터 풀어. 크게 한번 풀어봅시다. (25번은) 잘 컸지? 안 되네?
자 봅시다. 26번이 문제야. 25번은 괜찮아. 25번은 그 다음에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A면 얘는 A인 거야. 되겠어? 일부러 그냥 사실 봐봐. X의 3승이고 이거 전개하면 X 3승 나오니까 A가 1이라는 걸 벌써 알 수 있잖아. 개수 비교로도 알 수 있어서 선생님 안 쓴 거. 26번 볼게요. 26번은 전입제법의 구조상의 문제란 말이야. 뭔지 알겠어? 이게 이렇게 되겠네. 2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야. 이게 이렇게 될 때 a의 얼마야? 2x 플러스 1의 제곱 3승 플러스 b의 2x 플러스 1의 제곱 c의 2x 플러스 1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 너희들이 당연히 연전입제법 문제라는 거 보자마자 알 수 있단 말이지. 모양이 무조건 연전입제법 문제잖아. 근데 조립제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여기 앞에 개수가 몇인데 개수가 1이 아닌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얘를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2 이렇게 있잖아. 얘를 몇으로 나눠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2 얼마냐? 마이너스 1이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니까 더해주면 2고 여기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니까 1이고 여기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또 연결적으로 또 쓰시다.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 하시고 얼마야?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5 그치? 플러스 2분의 5냐? 그치? 2분의 1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면 마이너스 2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6이냐? 자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가 이걸 다 구하긴 구했다고. 근데 우리가 구해놓은 식은 이 식이 아닌 거지. 어떤 식으로 구한 거야? 실제로 a가 되시고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맞죠? 플러스 얼마야? 2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을 구한 거야. 우리가 구한 식은 이거야.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거라.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 안에를 몇으로 바꿔줘야 돼? 2x 플러스 1로 바꿔줘야 되잖아. 알겠어? 그 바꾸는 과정을 해보자는 거야. 알겠니? 얘를 얼마로 바꿔주면 2x 플러스 1로 바꿔줬어. 알겠냐? 그럼 몇이 곱해진 거야 사실은? 2의 상승이 곱해진 형태란 말이야. 그럼 바깥으로 몇 내냐? 8이 나와야 돼. 그니 8을 집어넣으면 위아래 식이 같아지지. 8을 집어넣으면. 알겠어? 밑에 식은 자 마이너스 6인데 여기를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된 거잖아. 몇이 추가된 거야? 4잖아. 그렇지. 얘는 얘가 얼마니까? 2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2만큼 추가됐지? 4분의 1을 알겠어?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나? 그래서 여기서 뭐가 물었는데? 이놈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D를 구하라는 거죠. A는 얼마고? 4분의 1 B는 마이너스 4분의 1 C는 4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이거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알겠어? 이 과정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차분히 생각해서 하시면 된다. 알겠어? 이런 거를 막 2의 3승으로 나누면 2의 제곱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3으로 이렇게 원래 배우는데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알겠어? 그냥 얘가 3이었어. 그럼 무엇으로 나누는 거야? 3의 3승으로 나누는 거. 3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 3으로 나누는 건데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그때 보고 반응하시면 된다. 알겠지? 위아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녹색식이 나온다는 뜻이야. 뭐 했을 때? 연조리적법을 썼을 때 이 식이 나오는 거지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 알겠나? 전제 조건이 뭐니까? 조리적법은 최고차의 교수 대신 1인 1차 함수로 나오는 거거든. 알겠나? 그래서 요것만 26번만 좀 조심하시면 학교 시험에서는 진짜 나오니까. 알겠죠? 자, 찍고 넘어갈게요. 반드시 필기 잘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아직 2번. 이건 그냥 배우면 바로 먼저 할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나중에 학원 빠졌을 때 강의 볼 때 내용적인만 보고 대충 문제 푸는 거 안 보지 말고. 알겠어? 문제 풀기까지 다 봐야 돼.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게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 자, 이건 거야. 전시회 한번 했었을 때 A를 뭐로 나눴다? B로 나눴어. 몫이 얼마? Q야. 그럼 이거 두 개에 BQ 떼주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 R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나눗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었나?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었어. A는 BQ 플러스 R이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었지. 이게 뭐였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나머지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항등식이야. 그래서 항등식 안에 나눗셈이 나오는 거거든. 알겠어? A라는 수는 B에다가 Q를 곱한 거에다가 뭘 더하면 R을 더하면 나온다는 뜻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 나머지 정도 얘기할 거거든. 나머지 정리는 이런 걸 의미해. fx를 x 알파로 나머지로 r이라고 했었을 때 r이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눗셈을 위에 있는 식 이용해서 어때? fx를 이렇게 쓴다는 거지. fx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잖아. 나누면 몫이 얼마일까? qx라는 몫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뭐가 나올 거다? 나머지가 r이 나온다는 말이야. 알겠어? 우리가 몇 차식으로 나눴지? 1차식으로 나눴잖아. 그지? 나머지는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고 상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어? 우리가 숫자로 나눴을 때도 어때? 내가 3로 나눴어. 그 나머지가 3 이상이 나올 수가 있냐 없냐? 절대 없지. 0, 1, 2밖에 못 나오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차로 나누면 만약에 2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어.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가 되게 돼 있는 거야? 나머지는 몇 차가 나오게 돼 있어? 1차가 아니라 1차 이하가 나오게 돼 있어. 그지? 마찬가지로 어때? 3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 몇 차 이하가 나오게 돼 있어? 2차 이하가 나오게 돼 있어. 알겠지? 조심하셔야 돼. 무조건 2차로 나왔다, 3차로 나왔다고 해서 2차식이 나오는 건 아니지. 1차가 나와도 상관이 없죠. 알겠어?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는가? 우리가 항등식의 계산법에 의해서 뭘 대입한다? 양면에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는 거지. x에다가 알파. 선생님 주로 동그라미 치는 거는 대입할 때 식에서 동그라미 많이 치거든. f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r이 되는 거죠.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해. 알겠지? 근데 나머지 정리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누면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야? 한 점. 뭘 지난다? 알파, r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함수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사실은.
한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알겠어? 뭐였을 때? 1차식이었을 때. 알겠니? 얘가 나머지 정리야. 알겠지? 인수 정리는 뭐가 돼? 똑같은 얘기죠? 인수 정리. fx를 뭐로 나눴어? 1차식이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더니 나누고 떨어져. fx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으니 나누고 떨어져.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fx는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qx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다 무슨 대입해봐? x에다 알파를 대입해서 그랬더니 f 알파가 몇이 된다? 0이 된다 라는 거거든. 그럼 나머지 정리가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뭘 의미하는 거냐? 어떤 fx라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이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f 알파가 제로가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할 때? 고차식 인수분해를 할 때 물론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지만 x의 3점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퀄 0 이런 방정식을 내가 풀고 싶어. 물론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도 알고 있잖아. 그지? x 마이너스 1의 3승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어떻게 본다? 나 여기에다 x에다 몇을 대입했더니 2를 대입했더니 몇이 되더라 이 말이야. 0이 되더라 이 말이지. 알겠어? 그럼 이 식은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 나머지 식은 뭐로 풀면 되겠어? 뭐로 풀면 되겠어? 조립제법을 풀면 돼. 알겠어? 근데 선생님 조립제법을 잘 안 써. 알겠어? 그래서 조립제법은 방금 명조립제법 할 때 선생님 설명했고 실제로 이거 조립제법 잘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만 맞춰줘? 최고차하고 상수하고 맞춰주는 거야. 아시겠죠? 오늘 그렇게 많이 풀었니? 그렇게 잘 안 풀었니? 선생님 거의 그렇게 풀어서 자 이거 얼마야? x의 제곱이죠? 그럼 상수항이 마이너스 나와야 되잖아. 플러스 1이지? 되니? 그 다음 몇 x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나와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가운데 얼마야? 마이너스 2x잖아요. 됐냐? 그래서 얘가 얼마 된다? 당연히 x 마이너스 1에서 상승된다 이렇게 하거든. 뭔지 알겠니? 왜냐면 최고차랑 상수는 바로 맞춰지지. 어차피 x 3승해야 되니까 x의 제곱이 붙고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인 거잖아. 그럼 가운데 한번 3x만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럼 3x가 되면 이렇게 하면 x가 나오고 여기서 2x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조립제법을 잘 안 쓰고. 오히려 난 조립제법이 더 많이 틀려. 왜냐면 너희들도 알겠지만 직접 나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 안 그래? 직접 나누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조립제법보다. 직접 나누는 거 있잖아. 쌩으로 나누는 거. 쌩으로 나누는 거 잘 안 틀리거든. 근데 조립제법 하면 어때? 나눗셈은 위아래 어떻게 하게 돼 있어? 빼게 돼 있고 조립제법은 더하게 돼 있고 얘는 어때? 뭐가 들어가? 조립제법 할 때 나눈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0으로 만드는 값 숫자가 들어가야 돼. 막 이러니까 얘들이 나중에 좀 정신적으로 흔들려. 갑자기 자신이 없어진다고. 그랬을 때 그냥 어때? 정제식 푸는 게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인수정리를 언제 쓰냐? 뭐 할 때? 고차식 인수정리. 고차 방정식. 알겠지? 물론 어떤 것도 f 알파가 0이라는 이것도 알려주지만 알겠니? 그래서 인수정리하면 뭘 세울 수 있어? 식을 세울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식을 세울 때. 항등식. 이런 값이 주어졌을 때 식을 세울 때 x-1인 인수가 이런 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로 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인수정리는 뭐랑 이어지냐? 식 세우기랑 이어져요. 물론 나머지 정리도 마찬가지로 쓰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등식에서 이런 항등식의 패턴으로 나머지 정리를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고 나머지가 안 남았을 때를 인수정리라고 얘기한 거야. 이걸 왜 하냐 본다음에 이게 더 궁극적인 거야. 뭐 하려고? 식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 F2가 3이래요.
F2가 3이래. 그럼 뭔 뜻이야 이거는? fx는 뭐로 나눴더니 x-2로 나눴더니 몫이 뭔가가 되고 나머지가 얼마니까 3이 된다. 라고 식을 세울 줄 아냐. 알겠어?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도 줘요. fx가 2,3을 지났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f2가 3이라는 뜻이야. 됐니? 그럼 이걸 보고 너희들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세우라는 뜻이야. 알겠냐? 별건 아니잖아. 별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새롭게 느껴지면 내가 아직은 확장이 안 됐다고 생각하셔야 돼. 알겠냐? 마찬가지로 f2가 0이래요. 여기 졸려? fx가 어떻게 되는 거야? x-2에다가 내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런 식을 세우는 거라고. 알겠어? 이런 식 세울 줄 아는 게 가장 궁극적인 내용이다. 알겠지? 자, 더 해볼게요. x1이 0이고 f2가 0이래. 자, fx가 2차식이래. 그럼 나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냐 이거야.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fx는 얼마야? x-1이라는 인수가 있는 거고 x-2라는 인수가 있는 거고 최고차의 개수 내가 모르잖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알겠어? 2차식이니까 a는 0이 아니겠다. 됐니? 이런 식으로 너희들 어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이거를 f1이 5고 f2가 5래. 자, 그랬을 때 fx를 몇 차식? 2차식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f1이 5고 f2가 11. 그랬을 때 fx가 몇 차식? 2차식이거든요. 식세워봐 라고 한단 말이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f1 마이너스 5가 0인가요? 알겠어? 그럼 나는 이렇게 쓰자. fx 마이너스 5를 어떤 gx라고 이렇게 적어볼게. 알겠니? 그러면은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g 몇이? 1이 0인 거죠. 맞아? 그래 또 g 몇이? g2도 0인 거죠. 됐어? 그럼 gx는 얼마나 되는 거야?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근데 gx가 다시 뭐지? fx 마이너스 5이잖아. 그래서 fx는 뭐가 됐다? a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의 더하기 5 그런 형식을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나머지가 같으니까 나머지 정리식하고 비슷한 놈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밑에 거 볼게.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2차식으로 봤었을 때 밑에 거 한번 생각해볼까? 어떻게 되니? 여기가 같은 값이 아니네? 읽었을 때 몇이 되고? 뭐가 되나요? 읽었을 때 몇이 되고? 10이 돼. 몇 배씩 들어가니? 2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렇게 된다. 얘는 뭐야? 5잖아.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지? 자, 이거 시간 말겠네. 1등에는 얼마야? 0. F1이 5였으니까 2 집어넣으면 12, 0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어요?
그럼 나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됐어. 그래서 fx는 뭐가 돼? A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5x 이렇게 문제야. 그래서 세개짜리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알겠니? 그래프로도 많이 표현해요. 이렇게 있어. 여기가 만약 2하고 2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x축이 아니고 우리 y 이퀄 k예요. 근이 아니에요. 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식을 세워볼게요. 2차 식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주어진 거야? F1하고 F2가 같대. 이것만 주어진 거야. fx 몇 차식? 2차식. 이렇게 있는 거지. 됐니? 이렇게 잡으라고. 너희들 등호 관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문제에서. 등호 관계가 나오면 같다야, 같다. 같다 나오면 이렇게 K라고 쓰세요. F1도 몇이고 K고 F2도 K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fx에서 뭘 빼주면 K를 빼주면 2라고 몇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잖아. 자, 이 식이 만나면 다 알 수 있겠지. 1 집어넣어. 오른쪽 0 되지? F1 몇이야? K잖아. 0 되는 거 맞지? 2 넣었으면 되는 거 맞지? 알겠어? 어디가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야 돼. 알겠어? 어디가 제일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 여기다도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만약에 F1이 1이야. F2가 4야. F3이 8이래. 이거는 9래. 이렇게 돼 있어. 제곱이 되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알겠어? 그런 거에 대한 감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우는 게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는 뭔지는 알겠단 말이지. 결론은 뭐냐? 너희들이 식을 세우는 게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하나 생각하셔야 된다. 찍어. 문제는 안 풀고 먼저 정리 쭉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지금 차례대로 있잖아.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머릿속으로 딱 가지고 있어봐. 왜냐면 거기에서 벗어난 풀이는 없어. 놀랍게. 알겠어? 선생님이 뭐 새로운 걸 안 가르쳐줘가지고 야, 못 풀었어요. 이런 내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뭐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배운 게 항등식 먼저 배웠잖아. 항등식 배우고 나서 뭐 배웠어? 항등식의 풀이, 항등식의 정의 배우고 항등식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잖아. 뭐 있었어? 이제 수치 대입법하고 뭐였어? 계수 비교법이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뭐해서 나눗셈 자체가 뭐다? 항등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었지. 그래서 조립제법 배웠고 연조립제법 배웠었어. 거기에 특이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때? 우리 진짜 나눗셈에서 배운 거는 나눗셈의 항등식인데 이 중에서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웠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나머지 정리야. 인수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근데 둘 다 특징은 뭐였어? 1차식으로 남은 결과였어. 알겠냐? 1차식으로 남은 결과가 뭘 나타낸다? 한 점을 나타낸다. 한 점을 나타낸다. 알겠어? 근데 그 점 가지고 난 뭐 할 것이냐? 식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뭐가 항등식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 알겠어? 요게 제일 큰 흐름이야. 뭐니까 이어지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가 이쪽에서 나오는 게 있어. 알겠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나머지 정리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거든. 나머지 정리의 세부적인 내용. 뭐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뭐로 나눌 때? 2차식으로 나눌 때. 2차식으로 나눌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중에서 시험에서 내신에서 이건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일 까다로운 거 3차식으로 나눌 때 이렇게 해볼 거야. 알겠지? 됐니?
야, 그럼 나머지 정리로 2차식을 나올 거거든? 그럼 2차식의 종류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 2차식의 종류는 뭐가 있어? 너희 2차식을 분리해 본 적 있냐? 있지? 없어. 분리해 봤죠? 몇 가지로 분리해 봤어요? 세 가지로 분리해 봤어. 뭘 기준으로? 근의 개수로. 그치? 실근이 몇 개 있는 거? 2개. 그 다음에 중근, 그 다음에 허근, 근이 없을 때 이렇게 나눠봤잖아. 그럼 쟤는 그렇게 세 개로 나오는 게 맞지? 않겠니? 알겠어? 그냥 모두 다 당연한 거고 모두 다 연결돼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느껴야 돼. 수학적으로. 알겠어? 첫 번째부터 볼게. 같은 식으로 할게요.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3x 플러스 1은 이라는 식이 있고, 얘를 어떤 식으로 나눴냐? 식을 내가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해볼게. x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알겠지? 물론 저희가 3차식이어서 그냥 직접 나눠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이렇게 보자고. 알겠어? 몫이 얼마 되고 qx가 될 거 아니야? 몇 차식으로 나오니? 2차식으로 나왔잖아. 그지? 나머지 뭐가 돼?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1차 이하의 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얼마 되겠어?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실근을 몇 개 갖고 있어? 2개를 갖고 있어. 그래서 뭐 하면 되겠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당연히 수치 대입법이죠. x에다 몇 대입한다? 1 대입한다. 나 x에다 몇 대입한다? 마이너스 1 대입한다. 알겠니? 자, 1 대입하면 얼마냐? 1, 2, 3이 그러니까 그래. 7. 7은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게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얼마인가? 마이너스 2인가? 맞냐? 맞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아니, 더해주면 b가 3 나오죠. a가 4 나오면 됐어? 2b가 6 나오니까 b가 3이고 a가 4네. 그래서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4x 플러스 3이라는 나머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나머지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 놈이 2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로 푼다? 수치대입법으로 푸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어디서부터 문제냐면 두 번째부터 문제거든, 사실은. 오케이. 두 번째. 자,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야. 근데 뭐로 나눴어? 1차로 나눈 거야. 1차로. 아, 1차가 아니라 중근을 갖는 형태.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돼. 이건 qx가 되고 나머지는 ax 플러스 b가 될 거야. 그치? 넘버링이 됐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배웠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생각이 안 나.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뭐야? 몇 대 입혀야 돼? 1 대입해야 돼. 어쩔 수 없지. 1세 대 1 대입해야 돼. 1 대입하면 얼마야? 7이겠지.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럼 B는 몇이야? B는 7 마이너스 A지. 함자를 정리해 주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야, 그게 아니라 풀어봤을 거 아니야, 언제. 근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
왜? 풀이가 고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 풀이가 고정이 안 돼 있어. 알겠어? 근데 선생님도 이렇게 잘 안 풀긴 해. 근데 어쨌든 이걸 좀 잘 풀려면 미분을 좀 배워야 돼. 그래서 내 미분을 좀 가르칠 거야. 필요한 건 다 가르친다. 솔직히 내가 돈팩은 원래 무조건 가르치거든. 근데 심화권은 원래 안 가르쳤거든. 근데 너희들 이제 없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초단위로 빨리 풀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어때? 멍청이처럼 풀어야 돼. 그 멍청이 풀 보여줄게. 자, 봐. B가 얼마야? 7-A잖아. 그럼 이렇게 돼요. 연결되잖아.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ax죠? ax 넘겨주면 얼마냐? 3-ax 그러니 넘겨주면 a 마이너스 6이죠. 맞다고요? 이거 어떻게 돼? 자, 이거 보니까 좀 생각나는 거 없어? 방금 전에. 그래, 연조직제법이잖아. 아니면은 그냥 계수 비교를 하셔도 돼요. 알겠어? 이게 3차식이니까 니네들이 왜 이거 기억이 안 났냐면 이걸 어떻게 맞을 거냐. 그냥 얘를 x 플러스 c로 잡고 그냥 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전개해. 근데 계수가 어때? 서로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어때? C값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C값 구하면 A, B값도 구할 수 있거든. 이해됐어요? 원래 그렇게 푸는데 일반적으로 원래 이렇게 많이 풀어서 너희들이 그래. 근데 이게 만약에 몇 차가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연결적으로 풀어야 돼. 이해됐나? 해보자. 그러니까 풀이를 최대한 고정시켜. 선생님하고 하면서.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난 이렇게 풀어. 나하고 그냥 고정시켜버려. 알겠지?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설명해 줄 텐데. 자, 얼마? 1, 그 다음에 얼마? 2, 그 다음에 3-A, 그 다음에 A-1이 몇 대 입혀야 돼? 2 넣어야 되나? 1, 1, 1, 3, 3, 6-A 맞냐? 6-A 몇이야? 당연히 0이지. 나눠 떨어진다면 나머지 0이겠죠. 그 다음에 또 몇으로 나눠? 또 1로 나눠. 1, 1, 4, 4 얼마야? 10-A지. 근데 얘가 몇이어야 돼? 나눠 떨어지니까 0이 돼야 돼. 됐어요? 그래서 A가 몇이다? A가 10이야. A가 10이니까 B는 몇이야?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얘는 얼마 된다? 10x 마이너스 3이라고 풀린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이렇게 푸는 게는 이게 원래 풀이로는 내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많이 푼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지. 두 번째 방법은 뭘 많이 푼다? 그냥 여기서 qx를 뭐로 보는 거야? x 플러스 c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뭘 이용해? 전개하고 나서 계수 비교하시면 돼. 알겠어? 전개하면 돼. 그냥 진짜 전개를 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C하고 A 값을 어때? 네가 찾아가면 되는 거야. 비교해서.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그걸 뭐 더 많이 쓰나? 2번을 많이 쓰게 돼 있어. 알겠어? 근데 연조직제법을 배우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에 배우거든. 근데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 들어왔다고 생각해. 갑자기 연결적으로 쓸 일이 별로 없잖아. 너무 뜬금없잖아. 근데 나머지 정리에서 몇 차씩? 2차씩 중에서 이렇게 풀게 돼 있어. 됐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파워풀한 쪽은 뭐야? 사실 직접 나눠줘도 돼. 알겠어?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그냥 나눠줘도 돼. 알겠어? 그게 좀 웃긴 거야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나눠지도록 못해. 뭔가 장치를 한단 말이지. 미지수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 막 바꿔댄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직접 나누면 이상하게 또 너무 장황해질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알겠냐? 세 번째, 뭘 가질 때? 허브를 가질 때죠. 너무 더운가? 춥나 덥네. 자, 세 번째, 뭘 가질 때? 허브를 가질 때. 이것도 똑같이 합시다. x의 성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에요. 허브를 갖기 때문에 허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같아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qx 나머지는 ax 플러스 b. 이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무조건 직접 해. 직접 나눠. 근데 직접 나누면 ax 플러스 b가 나와요. 알겠어?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결론은 수치 대입법이 잘 안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근데 굳이 이거를 수치 대입법으로 풀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러면 허근을 갖잖아. 그러면 허근을 뭐라고 하냐? 오메가라고 써볼게. 우리가 뭐가 성립하냐? 여기 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니까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이 되시면 0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메가의 3승은 얼마 되냐? 오메가의 3승은 1 이렇게 되겠지. 이건 알고 있냐? 너희들 2차 방정식까지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야. 한번 한 적 있죠? 여기에 뭘 곱해 연결했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해줘. 연결했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해줘. 그럼 뭐가 돼? 오메가 3승 마이너스 1은 0이 되잖아. 됐니? 그래서 어때? 오메가의 3승 몇이 돼? 1이 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알겠니? 그래서 수치 대입법을 푼다면 x에다 뭘 대입하면 되겠어? 오메가를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하면 뭐가 돼? 오메가의 3승 플러스 2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3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여기 오메가 대입하면 너무 되지? 그럼 얼마야? a 오메가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오메가의 3승은 얼마야? 1이죠? 오메가의 제곱은 얼마야?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지? 됐니? 정리해보자. 얼마 되냐? 마이너스 오메가, 3 오메가, 2 오메가 맞지? 상수하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A가 몇? 2 B는 몇? 1을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네? 이해됐죠? 아니구나. 미쳤다. 잠깐 여기 2를 안 했다. 2를 다시 에이씨 이렇게 돼야 되지. 다시 합시다. 오메가 그지? 0 이렇게 되겠네. A가 몇이고 A가 1 B는 몇? 0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알겠어? 직접 나눠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허건인 경우는 언제나 나오지. 허건인 경우는 거의 100% 3차로 할 때만 나온다. 3차로 할 때만. 알겠니? 잠깐 쉬자.